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제2의 인생으로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른 창업과 장기한 기간 창업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가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지만 단순하게 어떤 창업을 할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이러한 비교 분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편의점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을 실제 겪어본 대표님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최대한 비슷한 장기화 기간을 설정을 해서 창업의 선택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편의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연중 무휴 영업하는 소규모 점포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르바이트 인력이나 대표님들이 직접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4시간 근무를 하니까요. 그만큼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표님께서는 직원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또 그런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창업 접근성이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선택하시는 창업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점포수는 CU가 16,787개로 1위, GS25가 16,448개로 바짝 두 개만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두 개 업체만 해도 35,000개가 넘죠. 예, 확인을 해보니까 35,000개가 좀 안 되네요. 그쵸?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도 편의점 선호도는 GS25가 43%로 1위, 그 뒤를 바짝 CU 편의점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개수도 1, 2위, 그 다음에 선호도도 1, 2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고 저도 이해하기 편한 업체를 선택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매출액인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인해서 대형 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 채널이 고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기준으로 그냥 평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거의 정확하다라고 판단했고요. 2018년도 자료를 보고 2023년도를 유추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가맹점의 연 매출은 5억 9천만 원 선으로 월 기준으로는 4,900만 원 선입니다. 서울 지역 매출은 연 6억 7,300만 원, 월 5,600만 원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종 소모비용 250만 원 등 지출을 뺀 사업자의 순수익은 전국 월 평균 330만 원, 서울은 370만 원이 되는데 편의점 점포 한 개를 운영해서 연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의점은 사업자의 매장 운영 방식에 따라서 수입이 크게 달라지고 상가 임대 비용을 제외한 창업 비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월 수입은 지역과 위치, 이런 입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굉장히 중요하겠죠. GS와 CU는 실제로는 비슷하지만 CU가 설명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저는 비전문가로서 설명 쉬운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본 가입비와 담보금 외에 인테리어를 점주가 부담한다고 가정하고 투자금을 설정을 해야 수익 배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투자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비용을 포함합니다. 서울에서 20평짜리로 오픈하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18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편의점 창업 비용은 본사 납입 2,200만 원 외에 본사 보증금 5천만 원, 점포 권리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런 기본 비용이 초기 목돈이 들어갔네요. 위 사례를 보면 권리금 6천만 원에 상가 보증금 6천만 원 포함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1억 4,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월 매출은 6천만 원 정도고요. 판매 마진은 27%, 점주와 본사 수익 배분율 7대3으로 계산해서 월 수입은 421만 원이 나왔네요.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울에서 20평 점포를 여는데 평균 1억 7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지방은 서울보다 점포 임차 비용이 적게 들고 매출과 수익도 낮아서 투자 금액도 약간 줄어들 거고요. 권리금도 줄어들겠지만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표에서 인건비를 보면 450만 원, 18년 기준으로 4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순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420만 원이 순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제가 생각하는 순수익은 일을 안 하고 생각했을 때 순수익입니다. 24시간을 풀로 운영을 할 때 최저임금을 계산해봤어요. 계산을 24시간 연중무휴로 보다 봤을 때 24시간 곱하기 30일 기준 한 명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720시간을 직원이 있어야지 돌아가잖아요.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720시간의 최저임금은 542만 원으로요. 대표가 약 90만 원 정도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대표님이 사실 하루 종일 일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봐야지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 업무까지 생각하면 8시간 뿐만이 아니라 신경을 굉장히 많이 24시간 동안, 물론 뭐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신경이 쓰일 거예요. 결국 저 순수익 420만 원은 직접 대표님이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2023년 기준으로는 같은 매출이라면 더 적은 수익이 나거나 더 많은 시간을 대표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기준으로 평균 330만 원, 그 다음에 서울 기준으로 370만 원 정도가 일을 하면서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평균으로 목이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매출이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평균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 될 거고요. 안 되는 데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겠죠. 물론 이거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편의점에 대한 결론이 났네요. 예, 투자 금액이 1억 5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실제로는 뭐 지방이냐 뭐 다르겠지만 1억 5천에서 2억 2천 정도. 신경을 대표님이 쓰셔야 되는 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고요. 순수익은 평균 330에서 370 정도가 나옵니다. 매출이 적을 때는 더 적을 수 있다. 매출이 많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투자 비용으로는 장교양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이 많고 접근하기가 되게 좋은 24인에서 26인 주간보호센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시설장으로 일하시기도 하니까 이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직접 일을 한다는 점에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4인에서 26인 주간보호센터를 가져와 봤고요. 평수는 주간보호센터가 4배가량 큽니다. 한 76평 정도로 잡아놨고요. 보증금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임대료는 400에서 600만 원 정도. 더 쌀 수도 있어요. 더 비쌀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초기 6개월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는 1억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영업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면 보증금 포함 1억 7,600만 원으로 아까 편의점과 투자 비용이 비슷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비용도 천차만별이라서 1억 7천에서 2억 정도로 저는 그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권리금이 없습니다. 편의점과 다른 점은 시작부터 어르신들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편의점은 매출이 어쨌든 위치가 나오면 매출이 처음부터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간보호는. 그래서 처음부터 어르신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6개월간 운영비,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는 여기서 1억을 잡아두긴 했는데 이거는 24명의 어르신들을 얼마나 빠르게 채우시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결국 마케팅을 열심히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한 2억 원에서 2억 5천 정도는 운영비 포함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편의점과 좀 비슷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인력수를 제가 짠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적화해서 최대한 대표님과 사회복지사 한 분이 행정을 대부분 본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시설장님은 직접 대표님이 하시고 사회복지사 한 분 뽑고 간호조무사 한 분, 요양보호 선생님은 원래 3분인데 한 분 더 뽑아가지고 4분, 조리원 한 분, 보조원은 0.5명을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보조원은 운전원이고요. 운전원 0.5명은 4시간 근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를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4인 시설에 맞춘 최저가 인건비로 고민을 해봤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설장님 급여는 앞에 편의점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직접 일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순수익에서 일을 하면서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인건비는 그래서 0으로 처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자 포함 총 인건비는 대표자님 뺐으니까 빼고 인건비는 2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죠. 운영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저희 회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급자당 운영비를 수급자 한 분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나오는 총 한 달 운영비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 운영비는 인건비의 운영비는 월 1,300만 원 정도가 제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실제 나옵니다. 이에 따른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할 때 법정 인건비 지급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인건비 지급 수준을 49%로 맞추고 계산을 해보니 순수익이 56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어르신이 24분 모두 다 찼다는 가정하에 최저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두 분 못 채운다면 350만 원, 뭐 그거보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편의점도 평균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편의점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편차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 같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한 차이 빼고는 크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편의점에 비해서 시설장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므로 더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주님들도 24시간 신경 써야 하는 것에 비한다면 업무 강도는 비슷하다고 그냥 가정하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비용. 편의점에서 1억 7천에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갔죠. 그리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잡았고요. 어르신을 더 늦게 채운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더 늘어가는 2억 7천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으로 일부 일을 했을 때, 내가 직원으로서 시설장으로서 일을 하고 편의점 점주로서 일을 했을 때 수익은 편의점에서 33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매출과 지역 편차에 따라서 크게 갈린다. 평균은 어쨌든 지방은 330만 원, 서울 쪽은 평균이 37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나왔고요. 주간보호센터 24인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에서 560만 원, 지역 편차가 거의 없다. 지역별 임대료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고요. 세 번째, 신경 써야 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죠. 편의점은 24시간. 직원이 있더라도 신경 쓰는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어르신을 모셔올 때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긴 영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절대 이것은 창업을 조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새로 창업을 하시는 은퇴자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이 영상이 복지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거나 편의점 업주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답글을 달아주시고요. 저는 장기간기관 전문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